투자의 기본이자 대다수 보조지표의 기준선이 되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차트의 기본 설정에도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주가의 흐름과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교육자료에서 다루는 이동평균선은 크게 장기와 중기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세 개의 선이 교차하는 걸 이용해 추세의 방향을 예측하곤 하는데 혹시 이런 적 있진 않은가? 하락 추세 후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역전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이 발생해서 롱 포지션에 진입했더니 얼마 못 가 두 선이 다시 역전되며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 손실을 보았다던가, 상승 추세 후에 단기와 중기 이평선이 교차할 때 시그널을 보고 매매에 들어갔더니 두 선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수수료만 내다가 하루를 날려버린 적 말이다. 이건 이동평균선이 잘못된 지표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이동평균선의 참혹한 진실을 밝혀낸 남자가 있다. So many people love trading a moving average crossover, and I'm here to tell you it's the wrong way to trade. So in this video, I'm going to tell you why you should not trade a moving average crossover, why it always fails, and what's a better significant entry point. 이 남자는 외환 전문 트레이더인 아르티 브리아. 아르티는 10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투자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채널 이름이 이동평균일 만큼 심도 있게 다루는 채널로 유명하다. 또한 본인의 매매법을 통해 한 달에 8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 인기에 힘입어 트레이딩 포럼 플랫폼인 피드스팟에서 선정한 2025년 영향력 있는 외환거래 인플루언서 탑 8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오늘 영상에선 이동평균선의 모든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아르티브리아가 사용하는 보완된 크로스오버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종가 등 가격의 평균값을 구해 선으로 이어붙인 것으로 선의 방향을 통해 시장의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고 추세 중 나타나는 지지저항선의 역할로도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노이즈를 제거해 단기적인 급등락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중간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움직임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상승 추세 중에 차익 실현 매물로 나타나는 눌림목으로 볼 수도 있고 뉴스, 심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노이즈일 수도 있다. 이동평균선은 이런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진짜 방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동평균선의 길이값을 짧게 가져가면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길이값을 늘려서 확인하면 장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본인에게 맞는 설정값을 통해 다양한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통해 매매 시그널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의 정렬 순서를 통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후에 이동평균선이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정렬되면 상승 추세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목표가를 더 높게 조정하거나 단기 이평선을 지지선의 역할로 활용해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하락 추세 중에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로 정렬되면 해당 추세의 힘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선들이 교차하면서 부분 차익 실현 혹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동평균선은 투자를 하면서 필수로 사용하길 바라겠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이동평균선은 계산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5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SMA는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모든 이평선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단순히 애니에간의 가격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쉽고 안정적이어서 노이즈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최근 데이터 반영이 느리기 때문에 추세 변화에 둔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SMA는 볼린저 밴드의 기본 중심선 역할도 하고 있는데 SMA 기반 볼린저 밴드의 설명은 상단 영상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이동평균선은 EMA로, EMA는 지수이동평균선의 약자라고 할 수 있다. EMA는 SMA와 다르게 가장 최근 가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값으로 결과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근 가격 변동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시간 매매 전략에 적합한 이동평균선이다. 하지만 역시 최근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빨라 휩소와 노이즈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보조 지표를 함께 사용하거나 MACD 등 추세 기반 지표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동평균선은 WMA로, WMA는 가중이동평균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WMA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 최근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형 가중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EMA와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다. 다음 그림은 최근 10일 동안의 가격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계산값을 그래프화 시킨 것이다. WMA는 최근 데이터일수록 더 높고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낮게 책정되지만 그 차이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EMA는 최근 데이터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 때문에 WMA에서 발생한 이평선은 휩소의 위험이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일차부터 8일차까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가 9일차에 들어서 하락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10일차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EMA는 9일차의 하락보다 10일차의 상승에 더 큰 가중치를 먹여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다. 하지만 WMA는 9일차의 하락과 10일차 상승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승 추세선을 그리게 되지만 EMA보다 각도가 꺾인 상승을 나타내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듯 추세 전환 신호처럼 보였다가 다시 원래 방향대로 되돌아가는 휩소를 확실하게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WMA는 실시간 차트에서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알아볼 이동평균선은 SMMA로, 평활 이동평균선의 약자인 SMMA는 과거 데이터를 가장 넓은 범위로 평활화해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덕분에 부드럽게 스부딩된 SMMA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신호 발생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단독 사용보단 안정적인 추세를 기반으로 ADX, DMI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기준선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이평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이동평균선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이다.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선 VWMA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구간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영향력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실제 시장의 거래 강도를 반영해 VWMA에서 나타난 이평선은 신뢰도를 높게 치기도 하는데, 거래량 데이터가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 무의미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전략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동평균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동평균선들의 특징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았으니 캡처해 놓고 본인이 사용하는 지표의 기준선을 바꿀 때 유용하게 참고하길 바라겠다. 지금까지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다. 화면에 나타나는 이동평균선들은 12줄의 WMA선으로 휩소를 걸러내지 못하는 WMA의 단점을 6줄의 단기 WMA와 6줄의 장기 WMA의 교차를 통해 장단기 가격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추세의 강도 및 전환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한 다중 WMA, AWMA이다. 단기 WMA는 3일, 5일, 8일, 10일, 12일, 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주 이내의 가격 흐름 전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화면에 하늘색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장기 WMA는 30, 35, 40, 45, 50 그리고 60일을 기준으로 한 달부터 두 달까지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어 최소 3일부터 최대 두 달까지의 다양한 시간대의 WMA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렇게 선의 꼬임 형태로 나타나는 지표는 리본 형태의 지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트레이딩뷰에 리본을 검색해서 나오는 많은 리본 지표들은 단순히 많은
많은 이평선을 시간대 순에 맞게 나열한 후에 나타나는 선의 꼬임을 이용해야 하기에 사용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선들이 교차하는 크로스 전략이 발생했을 때마다 선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추세를 확인하기엔 유리할 수 있지만 선들이 꼬일 때마다 그 배색이 바뀌어 각 선들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단순하게 골든 크로스에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에 매도하는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티브리아의 AWMA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한눈에 해석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이동평균선들처럼 장단기선의 교차를 통해 매매 시그널을 확인할 수도 있는 AWMA는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모두 이탈하게 되면 더욱 강한 하락 신호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먼저 꼬이면서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선들이 교차하는 순서와 캔들이 어느 이평선에 어느 라인까지 지지해주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이 꼬이기 시작하는 횡보 구간 후에 한 방향으로 펼쳐질 때 어느 라인이 아래쪽에 위치하는지 바로 체크하고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AWMA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다. AWMA는 최대 60일의 시간대까지 확인하는 만큼 1시간봉 이상의 타임프레임에서 적중률이 높다. 현재 장기 이평선들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펼쳐졌다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단기 이평선이 위로 펼쳐질 때 매수에 진입했다가 제일 위에 있는 선이 바로 아래에 있는 선을 이탈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잦은 매매는 수수료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는 게 좋다. 그리고 캔들이 단기 이평선에 위치하다가 한 번에 장기 이평선까지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선들이 꼬이는 부분에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걸 리본이 묶인다고 표현하는데, 묶인 리본이 풀리면서 아래로 펼쳐질 때 진입을 해보겠다. 지금 캔들이 묶였다가 아래로 풀리면서 선들의 역배열이 확정됐기 때문에 해당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다. 이때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고 진행해보자. 장기 이평선들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하락 추세가 강해지다가 지금 이 캔들에서 단기 이평선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하면 된다. 이번 매매 손익비는 1.94대 1이 나왔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캔들이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그물 형태가 발생했는데, 리본형 보조지표에서 그물 형태는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 마지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면 된다는 얘기다. 모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 그럼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주고, 지금은 그물 형태 이후에 발생한 강력한 신호로 직전 캔들의 하단 라인을 손절가로 잡으면 된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정짓고 계속해서 진행해보자. 장기 이평선들이 꼬였다가 정배열로 들어섰지만 단기 이평선에서 캔들이 꼬이면서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상승 추세가 끝나간다고 판단하고 이쯤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번에도 그물 형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모두 이탈한 이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고, 단기 이평선의 역전이 시작된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한다. 다음 타점을 기다리던 와중에 장단기 이평선들이 같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장단기 이평선이 같이 꼬이는 구간은 강한 스퀴즈 구간이란 뜻이고, 그렇다는 건 이후에 나타나는 추세에서 강한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선들이 계속해서 꼬이다가 모든 선을 한 번에 묶고 위쪽에서 풀리는 캔들이 발생했다. 여기서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 그리고 세 번째 지지를 하며 위쪽에서 리본이 풀렸는데 모든 장기 이평선에 캔들 꼬리가 걸쳐 있고 몸통은 단기 이평선에 걸려 있다. 일반적으로 도지형 캔들에서 단기 이평선으로 쏠려 있는 모양은 상승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겠다. 이때 손절가는 추세를 확인한 캔들의 하단선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매도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면 진행하도록 한다.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넓어지며 여러 번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단기 이평선이 꼬이기 시작하고 장기 이평선을 터치했으니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해주면 매매는 끝이 난다. 이번 매매의 손익비는 약 20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AWMA의 사용법을 정리해보겠다. 매매를 진행할 때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들의 정렬 순서를 확인한다. 두 번째, 그물 형태가 나타난 후엔 단기적인 추세 전환 을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 추세의 힘이 약해질 때는 상승 추세에서 단기 이평선이 먼저 꼬이고 하락 추세에선 장기 이평선이 먼저 꼬이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기 이평선들과 장기 이평선들이 같이 꼬이는 구간은 스퀴즈 구간으로 그 후에 리본의 매듭이 풀리는 방향으로 진입하는 스퀴즈 모멘텀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AWMA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보조 지표는 이 중에 본인이 보고 싶은 선들만 선택해서 볼 수도 있어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직접 사용해보면서 테스트해보길 바라겠다. 이 지표를 세팅할 땐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